알쏭달쏭 기상과학 실험으로 이해하자. 기이한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미란. 저는 김성묵. 저는 박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실험은요, 바로 전선 형성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는 과정에서 장마전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전선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온난전선, 그리고 한랭전선, 또 정체전선, 폐색전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실험 한번 준비물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전선 형성 실험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밀도류 실험 장치, 그리고 차가운 물, 그리고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섞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색소를 조금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에는 파란색 색소, 따뜻한 물에는 빨간색 색소를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실험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따뜻한 물을 부어 볼 테니까 저희 예보관님께서는 파란색 물을 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물을 넣은 다음에 이 가운데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를 저희 통보관님께서 좀 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꼭 불량식품 음료수 같아요.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로. 네. 아더왕이 칼을 뽑듯이. 네,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자, 두 공기, 아니죠. 두 물이 섞이는 걸 해보겠습니다. 뽑겠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네, 섞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파란 색깔, 즉 차가운 물이 아래쪽으로 깔리면서 물이 섞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차가운 물이 조금 더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물이 조금 더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무거운 물이 아래쪽으로 깔리면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천장에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이것 외에도 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생활에서도 지금 실험처럼 한랭전선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랭전선을 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여름철 더울 때 냉동실이나 냉장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발밑이 차가워지죠? 바로 내 발밑에서 한랭전선이 형성되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아, 무거운 찬 공기가 아래로 깔리면서 내려오게. 그렇죠.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만들 때도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을 먼저 담고 찬물을 섞으면 자동으로 섞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공기는 온도라든지 아니면 습도라든지 이렇게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만나는 그 경계면을 저희가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이 지면과 같은 다른 면과 만나서 만드는 선을 저희가 전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도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는 과정에서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말 그대로 어떤 따뜻한 공기와 남쪽이 따뜻하겠죠?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나지게 되는데 이렇게 섞이는 현상보다는 딱 대치를 이루면서 말 그대로 정체할 때 거의 멈춰 있는 것과 유사하게 북쪽은 오호츠크의 고기압 내지는 남쪽은 북태평양 고기압, 중국 쪽의 대륙 고기압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성질이 다른 공기가 이렇게 정체를 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체전선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공기 덩어리를 보통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든지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차가운 두 공기가 서로 정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굉장히 긴 장마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전선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공교롭게도 중위도에 있다 보니까 북쪽 기단과 남쪽 기단이 이렇게 만나지는 위치에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만나져서 유지된 기간이 오르락내리락은 하겠지만 우리나라 부근으로 영향을 좀 장기간 줬던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유를 할 때 여러 가지 전선들을 권투 경기에 가끔 비유를 하기는 하는데요. 정말 세력이 강한 두 선수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선수가 나하고 정말 실력이 비등비등하면 대치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게 바로 정체전선이고요. 아주 강한 찬 공기, 정말 잘하는 권투 선수가 있으면 막 파고들겠죠. 인파이터. 예, 그 선수는 한랭전선이고요. 아웃사이드 피하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건 온난전선에 가끔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권투 경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전선들을 분류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오스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정체전선은 해양에서 생겨서 남북 간의 온도가 다른 그런 성질 사이에 나타나는 정체전선의 그 성격도 있고요. 중국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륙 기단하고 그 아래에서 들어가는 해양 기단하고의 사이에서 실제로 온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습도 차이가 많이 나는 기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에서 형성되는 그 정체전선의 주 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습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체전선의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생성됩니다. 네, 실제로 이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일종의 장마전선이라고 한다면 일본 쪽은 바이유, 중국 쪽은 메이유라고 같은 현상을 두고도 좀 각자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장마전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형성되고 또 소멸되는 과정에서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이런 다양한 전선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온대저기압과 다른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 권투를 비유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압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방금 이 실험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있는데 북서쪽에서는 좀 차고 건조하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제 남서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일종의 가벼운 공기가 올라올 텐데 두 공기가 만나서 이제 무게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다 보니 섞여서 이제 회오리 치게 되는 그 엔진이 저기압의 사실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전선은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상학을 하면서 조금 더 달라졌는데, 실제로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한랭전선의 경우에는 이런 상공까지 한랭전선면들이 3차원적으로 생긴다라는 거,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선면 같아요. 전선은 지면과 만나지는 부분이라면 면은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이 손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손이 찬 공기, 무거운 녀석이 자리를 잡고 있고 따뜻한 공기가 오면 사실 이렇게 활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녀석이 타고 오르는데,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비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반대로 찬 공기가 쐐기처럼 땅을 파듯이 이렇게 오는 경우라면 수직으로 좁은 구역에 걸쳐서 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의 기울기 내지는 전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차가운 무거운 물은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가벼운 따뜻한 물은 위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 즉 지금 더 이상 섞이지가 않죠. 이렇게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 날씨에서도 이렇게 공기가 안정화된 상태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공기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안개입니다. 안정화되기 위해서 찬 공기가 바닥 쪽에 몰려 있으면 안개가 내륙에 곳곳에 많이 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을 뒤로 뒤집어서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고 찬 공기가 위에 있다라면 대기는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오뚜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뒤집히려고 하겠죠. 쉽게 하나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겨울철에 서해 바닷물은 따뜻해요. 근데 대륙고기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확장하면서 바람 불고 찬바람이 서해상으로 불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서 구름을 만들어요. 그 만들어진 구름대가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충청도 해안 그리고 전라도 해안 쪽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또 이제 연직적으로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또 역시 뒤집어 놓고 아래쪽이 따뜻하다고 하면
가볍기 때문에 열기구처럼 떠오르려고 자꾸 할 거고, 위쪽에 차고 무거운 건조한 공기가 있다면 가라앉으려고 할 텐데, 이렇게 뒤섞이는 과정에서 대기가 좀 불안정해지고 요동치다 보면 소나기라던가 좀 천둥번개, 또 끝판왕인 우박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선에 대해서 저희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런 전선은 우리 날씨, 즉 비와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강수량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